먼저 234쪽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세포 분열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 일단 세포 주기라는 것부터 좀 볼게요. 세포 주기는 따로 적어야지. 여기다 적을까 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는 크게 간기랑 분열기로 나눕니다. 간기는 이제 준비하는 사이간인데 사실은 분열기 중간을 간기라 해요. 그리고 분열기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가 있어요. 간기는 세 개로 나눠요. G1기, S기, G2기 이렇게. G1, S, G2 순으로 가고 그 다음 분열기를 M기라고 합니다. G1, S, G2, M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세포 주기상 간기가 길까요? 분열기가 길까요? 간기가 깁니다. 간기가 90% 정도 돼요. 약 90%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기로 90% 있다가 분열기 10% 하고 끝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간기의 특징부터 설명할게요. 간기 때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긴 핵막이 있고요. 핵막. 그리고 이 동그란 점이 인이라는 애고 얘가 염색사. 그래서 얘네 셋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핵인싸. 핵인싸 같이 다녀요. 오케이? 그래서 핵막, 인, 염색사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염색체가 없고요. 염색사 상태로 풀려 있어요. 이렇게 실 상태로. 이게 간기. 그럼 분열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분열기 때는 이 세 개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핵막이 이렇게 사라져서 점으로 그리고요. 보통 사라지고 인 없어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이렇게 뭉칩니다. 이게 M기 분열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이건 문제에서 좀 어리긴 한데 우리 핵상 문제 할 때 염색체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런 건 원래 다 분열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 염색체가 안 보여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G1, SG2의 특징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G1기부터. G1기는 일단 간기부터 보자. 간기는 제일 전체의 90% 이상이고 길고 세포가 성장하고 DNA 복제되는 시기인데 이건 이제 순서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서 무슨 상태? 염색사 상태로 있다. 이 사가 실사예요. 한자로 실 형태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G1기 뭐 하냐? G1기는 사실 G는 그 growth 혹은 갭의 줄임말인데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growth 잘한다. 그래서 이때는 세포가 물질 합성하고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G2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데 자, 중요한 건 S기입니다. S기가 좀 많이 중요해요. 이 S는 뭐냐면 신테시스. 무슨 뜻? 신테시스 뭐 영어 시간이죠?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합성. 그래서 뭘 합성하냐면 DNA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DNA 2배 복제. S기 때 DNA 2배 복제한다. DNA 복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핵상 문제 풀다 보면 요거 염색 분체 한 개가 요렇게 될 때가 있죠. 요걸 S기 때예요. 이게 DNA 2배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DNA 2배 복제가 뚱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가닥으로. 이걸 S기 때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 때 성장하고 S기 때 DNA 2배 복제하고. 근데 감기 때는 염색체가 아니라. 맞아요. 사실은 이거 염색체로 그리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문제에서도 그게 조금 오류 같은 건데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원래 염색체 있으면 안 돼요. 잘했어요. 그래서 2배 복제하고 이제 G2기 때도 성장을 하는데 G2기 때는 방추사라는 걸 만들 준비를 해요. 그 방추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방추사가 뭐냐? 방추사는 자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뭐라 했었죠 저번에? 동원체라 했죠. 잘했어요. 이 동원체에 붙는 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방추사라 해요. 이 방추사가 나중에 동원체를 이렇게 뜯어내거든요. 분리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게 방추사인데 이걸 만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방추사를 만든다는 아니에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장한다. 그러면 이제 분열기 때 염색체가 응축돼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 핵막인 염색사 사라진다. 핵인사 사라진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S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럼 세포 주기를 보면 이 원그래프로 보면 G1, S, G2, M 이렇게 가거든요. 순서대로 돕니다. 문제에서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줄 때도 있고 반시계로 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긴 것 같아요? G1. 네, G1기가 제일 길어요. 보통 G1기가 제일 길고 그다음에 SG2 가서 M기가 제일 짧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은 사실 항상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대부분 여기 멈춰 있어요. 이거를 G0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면 하시는 건데 G0기는 대기 상태.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항상 분열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세포예요. 원래 있는 세포인데 원래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한 겹으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더 이상 분열을 하면 안 돼요. 얘가 명령을 받아야 그때 이제 G1, SG2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근데 얘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달려. 이러면 이게 암세포예요. 계속 분열을 멈추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나중에 막 분열해서 막 뭐 뚫고 나오죠. 혈관 다 부시고 뭐 딴 데 가고 막 또 분열하고 이게 암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 주기는 G1, SG2M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대기하고 있다. G0기 상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숙한 신경세포, 근육세포 이런 것들 대부분 그냥 평소에 멈춰 있는데 이걸 G1기, G0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 조금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그려볼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Y축이 세포 수, X축이 DNA 상대량 이라고 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DNA 상대량이 S축이에요. 자 S기 때 뭐 하죠? 2배 복제. DNA 2배 복제하죠. 그럼 여기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 언제가 S기게 1, 2, 3번으로 하면 2번. 2번입니다.
1에서 2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1번이 2번이 S기, 중간에 껴있는 데가 S기예요. 그럼 복제전은? G. 그치, 1인 DNA 상대량이 1인 데가 G원기. 그럼 복제가 끝나면 여기가 G2기.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M기도 포함, 이걸 빼먹어요. 근데 맨날 G2 플러스 M기입니다. 저기가 분열기도 저기도 포함입니다. 그럼 이제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DNA가 1이었어. 여기서 복제를 해서 S기 때 복제를 해서 2로 만들어. 그다음 G2기 거쳐서 M기 때 이제 뜯어지면 다시 1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G1 S G2 더하기 M이다. 맞아요. 그거 설명하려 했어요. 잘했어요.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세포를 한 개 보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무슨 글라스라지? 이거 그 현미경으로 본 적 있어요? 뭐? 그 이렇게 막 밑에 유리 깔고 세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덮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 안에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세포를 나눠볼게 대충. 이렇게 세포가 쫙 여러 개 보여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애는 G원기일 거고, 어떤 애는 S기일 거고, 어떤 개는 M기일 거고, 이걸 이제 개수 센 거예요. 개수 세면 G원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G원기가 제일 길기 때문에. G원기에 속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세포 수가 G원기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수랑 비례하는 게 그 시간이에요. 시간.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길수록 세포가 거기에 해당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개를 보면 90개는 감기고요. 10개는 아마 분열기일 거야. 그 비율상. 근데 그 중에서도 G원기가 제일 많은 이유가 G원기가 제일 길어서 그렇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Y축은 세포 수이자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해 가나요? 안 가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만약에 어떤 애가 S기를 DNA 복제를 억제시켰대.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했대. 이거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처리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 세포에다가 DNA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했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모양이. DNA 복제를 없잖아. 네, DNA 복제를 못 하겠어. 그럼 SA가 아니라는 거. 그쵸? 복제를 못 하죠. 그러면 다 1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이거 물어봐요. 그래프 모양도. DNA 복제를 못하게 하면 다 1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방추사 형성 억제하는 약물 처리했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방추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세포 분열 때 얘네 뜯어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얘랑 똑같지? 뒤에. 그렇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로 갔다가 M기 때 뜯어서 다시 1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 그래서 다 2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적어두세요. 이건 그려두세요. 근데 예? 방추사 형성을 억제했는데 음. 왜 1에서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G1에서 S로 갔다가 S에서 G2 더하기 M으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여기서 갈라지지 못해서 1로 못 가면 다 정체돼 있는 거예요. 1로 가서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다. 저기서 멈춰.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G2에서 2에서 멈춰 있다. 지원기가 제일 높은 이유가 지원기의 시기가 제일 길어서 그런 거예요. 네, 지원기 시기가 제일 길기,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럼 S기 때는 왜 이렇게 좀 낮아요? 넓이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다 합쳐야죠. S기요. 그러니까 S기는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다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개수가 좀 많아지겠죠. S는 1에서 2로 가는 중이야. 그래서 1.1인 애도 있고 1.2인 애도 있고 1.3인 애 다 합치면 꽤 많아질걸? 네. 그러나 이건 자주 나와서. 이해가 안 돼. 어떤 게? 억제 약물 넣었을 때. 첫 번째 거야? 자, DNA 복제를 못 하겠다는 건 이 S기가 하는 역할이 DNA 두 배 복제잖아요. 그럼 1에서 2로 이렇게 가는 역할을 해요. 1에서 점점 1.1, 1.2 되면서 점점 2로 가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당연히 다 여기 멈춰 있겠죠. 그럼 그냥 계속 G1D. 네, 지원기에서 그냥 머물렀다. 얘네도 다 지원기로 다 와서 다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에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럼 S기랑 G2기랑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죠. 네,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저 방초들 항상 억제한 거는 네, 지원이랑 S랑 G2 다 일어났긴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다 일어났죠.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애도 다 일로 갔어. 여기 있던 애도 일로 갔어. 네.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2에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야 돼요. 지나고 본 거예요. 네. 됐어요? 네. 네, 이게 세포 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 들어갈게요. 체세포 분열은 이거 간단하게 해야 되나? 일단 체세포 분열을 좀 자세하게 해야겠다. 제목 이거 한 페이지 다 쓸 거예요. 체세포 분열. 저 앞에 종이랑 가져가세요. 안 쓰는데요. 저기 다 안 쓰는 종이. 이제 안 쓰기로 했어, 패드? 편한 대로 해. 근데 한 곳에 좀 모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여기 썼다, 어떤 건 여기 썼다 하면 나중에 안 모여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종이에 쓴 거 찍어서라도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체세포 분열 갈까요? 네. 체세포 분열은 1번 장소. 장소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몸 전체 세포를 하자.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사실 모두는 아닌데 거의 모든. 거의 모든 세포. 그래. 근데 동물은 그렇고요. 식물은 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식물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랑, 너무 자세히 하나? 이런 거 하지 말까? 그다음 형성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만 해요. 너무 자세한 것 같아. 후회해야 된다 갑자기. 네. 그래서 식물은 여기서 한다. 여기서만 해요. 식물은 참고로. 네. 네. 두 번째. 왜 하냐? 이걸 왜 하지? 세포 분열? 잘하요. 그렇죠. 성장이 낮게 잘하려고. 또는
재생하려고. 상처 났어. 그럼 세세포 분열을 메꿔요. 또는 가끔 생식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단세포의 경우는. 아까 질문 중에 그거 있었죠.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그게 딱 이 의지예요. 체세포 분열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을 한다는 건 재생하는 의미, 성장하는 의미인데, 세균같이 단세포 경우에는 얘가 체세포 분열해서 똑같이 두 개를 만들면 얘는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생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단세포만. 자, 3번 과정. 옛날에 그렸던 거 기억나요? 비슷할 겁니다. 좀 자세히 하는 거죠. 자, 과정은 일단 간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 분열기는 이제 오른쪽에다 그릴 거예요. 분열기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분열기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핵분열, 그래서 여기까지 핵분열, 여기는 세포질 분열. 됐죠? 간기부터 하겠습니다. 간기는 세 개로 나눴죠. 뭐랑 뭐랑 뭐? 지원 SG2. 그쵸. G1, S, G2까지가 간기. 그림 한번. 그림 아까 이렇게. 그림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그러면은 이때 세 개가 있죠. 간기 때 뭐 있다? 생막, 인, M색사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이건 좀 중요해서 S기 때 뭐 한다? S기 때 DNA 두 배 복제한다. 됐죠? 간기 끝. 자, 이제 핵분열, 분열기에서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때는 이제 전중후말 거죠. 네 개로 나눠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후말로 나눕니다. 자, 그럼 그림부터 가볼게요. 핵막이 없어야 돼요. 염색체 몇 쌍 그릴까? 한 두 쌍? 조금 크게 할까? 두 쌍 정도? 두 쌍만 할게요.
너무 긴가? 자, 이 상태가 전기입니다. 색깔별로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이렇게 같은 상동으로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이 이렇게 슉 감겨 있는데 이 실이 뭐다? 방추사입니다. 이게 방추사가 동원체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 전기입니다. 전기 특징은 아까 말한 핵인싸가 세트로 없어지고요. 대신에 염색4가 염색체로 감깁니다. 응축한다 표현해요. 응축됩니다. 그 다음에 방추사 형성합니다. 오케이, 전기 끝. 충기. 중기는 가운데 배열이 돼요. 잠깐만, 신기술. 아, 얘네 없애야 돼. 잠시만. 중기 때는 얘네가 다 가운데 배열돼요. 이걸 복사해놔야겠는데. 중기 때는 얘네가 다 가운데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걸 가운데 배열이라 부릅니다. 뭐 옛날 말로 적도판 배열 이런 말도 써요. 가운데 배열되고 얘가 시기상으로 가장 짧아요. 근데 좋은 점 관찰하기 좋다.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후기 때 이 방추사가 얘네를 뜯어가요. 한 짝씩 뜯어가는데 이때 방추사는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이 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염색체 잡고 있다가 얘가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서 뜯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추사 길이가 짧아져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뜯어갑니다.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그림부터 그려야겠다. 그림 그리면 그럼 뜯어져서 이렇게 8888 이렇게 뜯깁니다. 방추사가 짧아져서 끝쪽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엄청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써야지. 무슨 분리다 하냐? 이 얇은 한 가닥이 뭐였죠? 그치, 염색 분체로 뜯어간다 해서 염색 분체 분리라 해요. 좀 중요합니다. 염색 분체 분리. 이건 중3 때도 중요했을걸? 그럼 말기 때 슬슬 얘네가 오마이갓 못 떨어졌어? 그 앞에 그거. 네, 수업 방해. 자
서로 이렇게 뜯겨서 얘는 다시 요거 계란 후라이로 돌아와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핵인싸가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할 준비를 합니다. 세포질 분열이 뭐냐면 이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핵이었고 핵이고 세포질이 뭐였죠? 세포질 기억나? 뭐지? 세포에서 가운데 핵이고 네. 나머지 빈 공간은 다 세포질이라 해요. 그쵸? 세포질의 라이보솜 기억나요? 어쨌든 세포질인데 이제 이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세포질을. 그래서 세포질 분열로 넘어갑니다. 자,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이 좀 달라요. 여기만. 그렇지? 그래서 동물은 기억나?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쭉 뜯어가잖아요. 세포질 분열을 이 동글동글하게 그려줘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핵이 있으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 용어 바뀌었겠다. 잠시만. 치팅해야 될 것 같아. 용어 바뀌었을 것 같아. 아예 안 쓰네. 세포질 함입 이런 거 안 쓰네. 오케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냥 세포질이 밖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온다. 식물은 하나? 자, 식물은 각지게 그려줘요. 각지게. 왜냐면 세포 벽 때문에 이 안쪽에서 뭐가 자라나요. 이렇게 판이. 이거를 세포판 형성이라 합니다. 식물만 이름을 적어줘야겠다. 가운데서부터 세포판이 이렇게 슉 나와서 잘라버 이렇게 공간을 나눕니다. 이게 나중에 세포 벽이 돼요. 어쨌든 세포판 형성. 까지가 세포 분열입니다. 이지하죠? 그러면 그래프 제목은 그래프 Y축은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이 처음에 2로 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2, 4,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DNA가 올라갈 때가 무슨 기계? DNA가 2에서 4로 올라갈 때가 S기 때 올라가고요. 떨어지는 건? 말기로 봅니다. 왜냐면 후기는 아직 공간이 안 나눠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서 말기 때 완전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후기는 떨어지는 중이에요. 이게 DNA 상대량에서 2, 4, 2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걸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봐야겠구나. 오케이. 핵상 따지자. 핵상 간다. N, 2N 따질 거예요. 자, 처음에 간기 때는 그냥 2N으로 봅니다. 그냥 원래 체세포는 2N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2N이었어요. 뭐 굳이 그림은 모르지만. 자, 그럼 전기 때 색깔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전기 때 몇 N이 이게? 2N.
이때도 2n이야. 왜? 짝이 있으니까 2n. 중기 때 예. 2n 짝 있죠? 후기 때 예. 2n. 아직도 안 갈라졌어. 이 안에 있어 다. 자, 그러면 말기 때 이 왼쪽 4개가 일로 들어가고 오른쪽 4개가 일로 들어간다고 이제 볼게요. 네. 그럼 이 왼쪽 4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얘 n이에요, 2n이에요? 예. 2n입니다. 왜? 짝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2n입니다. 2n짜리 2개 이렇게. 그래서 결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2n이에요. 채세포는 무조건 채세포 분열은 2n입니다. n이 나왔다. 그러면 채세포 분열이 아니에요. 감수 분열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n이다. 그리고 잘 보면 처음이랑 똑같은 애를 2개 만든 거랑 똑같아요. 2개 복제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배웠나? 이게 엄마 세포, 모 세포라 하면 얘네를 뭐라 할까요? 딸 세포라요. 딸 세포 2개가 딱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됐어. 끝났어. 그게 요건데 이거 좀 자세히 했어요. 좀 많이 자세히. 왜냐면 감수 분열이랑 겹치는 데가 좀 많아가지고. 갑시다. 바로 감수 분열. 좀 생략을 많이 할 거예요. 감수 분열은 채세포 분열에 많이 써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목은 종이가 또 필요하니까 네. 제목은 생식세포 분열. 별명이 감수 분열인데 감수 분열이라고 더 많이 합니다. 자, 얘도 비슷한 형식으로 갈게요. 네. 1번 장소. 얘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 만들 때만 하는 거라서 사람으로 치면 정소, 난소 에서만 일어납니다. 식물 안 할래. 식물은 막 미식, 꽃밥 이런 데서 하는데 안 할래. 그냥 이렇게 할게. 장소, 정소, 난소에서만 일어난다. 하는 이유, 의. 증시. 얘는 이건 그리지 말고 보세요. 해봐요. 아빠가 염색체 수가 몇 개죠? 체세포에 46개죠. 얘는 46개가 사람의 체세포예요. 그럼 엄마도 얘는 46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세포를 그대로 합쳐버리면 아이는 얘는 92가 나와요. 그럼 우리랑 같은 종이 아니에요. 외계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 하면 안 되구나. 다른 종을 낳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절반으로 줄여. 이게 감수 분열이에요. 이게 감수 분열. 수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똑같은 종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의는 그래서 자손의 염색체 수 보존이라 할게요. 똑같이 얘는 46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을 보겠습니다. 간기 똑같아. 자, 간기가 있고, 근데 얘는 좀 조심할 게 분열기가 2번이라서 이걸 절반으로 잘 나눠야 되는데. 잘 해보자. 자, 감수 1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에서 또 뭘로 나누죠? 4개로. 전중후말. 이거를 밑에다 한 번 더 그려야 돼. 이렇게 2분열로 바꿔서. 잘 안 보여? 아니요. 시력 몇이에요? 0.7. 그래? 지금 요즘도 렌즈 껴요? 드림 렌즈? 그걸 못해요. 왜? 너무 여러 번 잃어버렸어. 진짜 겁나겠어요. 그거 비싸다며. 너가 엄청 한 비싸. 살에 5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잃어버리냐고요. 아니 그게 야채마다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아 귀찮으니까. 하수구에 빠뜨려야죠. 이거 좀 이따 받아. 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순서대로 간기가 1번이고요. 간기 진행하고 그 다음에 2번 감수 1분열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간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감수 2분열로 연속 2회 분열을 합니다. 간기, 감수 1분열, 2분열 이렇게 쭉쭉 합니다. 자, 간기 똑같아. 생략. 체세포랑 똑같아. 이렇게 적을게. 체세포와 동일이랑 적을게. 간기는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생략. 그 다음에 전기로 바로 갑니다. 전기가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일단은 핵막 없어지는 건 똑같고요. 내부 그림이 좀 달라져요. 동그라미를 못 그리겠냐. 좀 그리자. 네, 전기 때 보면 아까 염색체가 그냥 그리고 말해줄게. 붙어요. 상동끼리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 핵인싸 없어지는 건 똑같고, 이거 그냥 방추사 똑같아. 아까 그냥 염색체도 웅축했죠.
그다음 방추사 형성까지 똑같아. 그냥 땡땡 쳐도 돼요. 뭐 중요한 게 근데 새로운 게 등장했죠. 이렇게 두 개 붙은 거. 이거를 한다. 이가 염색체라고 적고 이가 염색체라고 읽어요.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상동 염색체 접합이라고도 표현해요. 붙었다. 설마 용어가 바뀌지 않았겠지? 이가 염색체는 바뀌면 안 될 텐데 잠시만. 치팅. 그렇지? 네. 그래서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접합을 만듭니다. 이게 감수 1분열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거라서 빨간색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만약에 이가 염색체가 있다 이런 무조건 감수 1분열이에요. 자, 중기 가운데 배열되는데 배열될 때 좀 특이하게 됩니다. 얘네는 자, 얘는 붙은 채로 이가 염색체 상태로 가운데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배열이 돼버려요. 설명은 똑같아요. 설명은 똑같아서 땡땡하고 생략. 체세포 중기랑 그림의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체세포 중기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가운데, 그러니까 상동이든 아니든 다 가운데 그냥 무조건 배열인데 얘네는 붙은 채로 배열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 후기 때 뭐 하겠어요? 후기 때는 뜯어가겠죠? 뜯어가는 걸 신기술. 잠깐만, 이거 중요한 절인가? 왜 적잖아. 그래서 이걸 뜯어가는데 이걸 무슨 분리라 하냐면, 자, 얘는 염색 분체 분리가 아니죠. 얘는 무슨 분리냐? 얘는 상동 염색체 분리라 합니다. 이가 염색체 분리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 분리예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로 분리된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동 염색체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말기 때 얘네가 이제 쭉쭉쭉 또 나눠서 다 복제해놓을 걸. 나눠서 서로 다른 동글맹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풀려. 설명 똑같아. 위에 세포 지분이 똑같아. 생략. 세세포랑 다 똑같아요. 지금 땡땡 친 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좀 잘 해놓을 걸. 얘 새로 그려야겠다. 자, 얘는 그러면 이 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두 개로. 이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근데 그 나눠진 두 개가 동시에 분열합니다. 얘랑 이렇게 얘랑 보라색 하나 초록색 하나 왔단 말이에요. 보라색 하나 초록색 하나 이렇게 간 상태에서 분열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명 똑같아서 생략. 이가 염색체 빼고 다 똑같아. 그림에 여기서 포커싱을 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얘도 둘 중에 하나만 그릴게 이제. 가운데 배열. 이제부터 거의 아는 얘기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똑같.
곱하기 2라 할까 그냥? 이렇게 할게. 이거 설명 똑같아. 가운데 배열하고 뭐 관찰하기 쉽다, 뭐 짧다. 후기 때 뜯어야지. 잠깐만 복제해놔야지. 그럼 후기를 얘는 무슨 분리라 하게? 오, 맞습니다. 짧아져야지. 얘도 이제 염색 분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체세포랑 되게 비슷해요. 함수 2분열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기 때 말기는 그려야겠다. 여기까지. 그러면 뭐 얘 똑같아. 설명은 똑같은데 이러면 딸세포 몇 개? 2개, 4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2번 분열하기 거기 때문에 얘는 결과물이 4개가 돼요. 세포지 분열 똑같아. 공간 나누면 딸세포가 4개가 된다. 아, 이거 여기다 적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상관없어요. 네. 자, 이제 그래프 그림 끝나요. 그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는 DNA 상대량. 계단식으로다가 2, 4, 2, 1. 올라갈 때 무슨 기? 떨어지는 건 말기인데 얘 말기가 2번이죠. 그래서 한 번 떨어질 때 1분열 말기, 두 번째 떨어질 때 2말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 올라갔다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절반으로 1이 되는 겁니다. 핵상 따지면 끝나. 핵상한다. 네. 자, 처음엔 2n이라고 쳤어요. 그럼 여기도 일단 2n, 여기 n2n, 아직 2n, 여기도 2n. 자, 이제 여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이 왼쪽으로 얘네가 들어갔죠. 이렇게 슉. 네. 그럼 이 왼쪽만 하나만 보면 짝이 없어. 네. 그치? 얘는 상동이 없죠? 그러면 n이 된 겁니다. 1분열 때 이미 2n에서 n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과서 보면 2n에서 n 이렇게 돼 있어요. 1분열 때. 얘에서 n으로 쪼갰고, 그 다음에 얘는 쭉 n으로 가요. 이렇게 막 날 찾는 전화가 많은데 큰일 났다. 그래서 n에서 n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n, n, n 이 그림이 됩니다. 일단 급하게 그럼 완자 235쪽 책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 하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유성생식이 뭐예요? 그 XXXY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원래 무성생식이라 해서 그냥 성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거 말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네, 이러는 분열로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세포의 절반이다. 그 그래프 보면 되죠. 딸세포의 염색체 수도 절반, 2n에서 n이 됐으니까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가 감수 분열입니다. 절반으로 줄인다. 이게 목적이에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 감기 한 번 있고, 두 번째도 감기 있어요? 없죠. 감기는 처음 한 번. 그리고 이제 감수 1분열에서 전기 때 특징이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후기 때 무슨 분리? 상동 염색체 분리. 그다음 여기 생략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것도 해야 돼요. 세포질 분열도 해야 돼요. 그거 있죠. 동물 식물 자르는 거 하고 나서 감수 2분열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은 후기 때가 좀 특징. 염색 분체 분리. 그리고 여기도 세포질 분열이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를 마무리해야 딸세포가 4개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딸세포는 처음에 2n이었는데 n으로 바뀌었고 DNA 양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이건 저번에 했던 거고, 이 그래프 진짜 중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n이고 체세포는 DNA 상대량이 1, 2, 1이었다면 생식세포 분열은 2n, 2n, n, n이고 여기는 1, 2, 1, 0.5로 했는데 보통 2, 4, 2, 1로 합니다. 2, 4, 2, 1로. 이게 정석이다. 됐죠? 자, 그럼 한 페이지만 설명하면 여기는 끝나는데 뭐냐면 생식세포 형성을 왜 하냐? 이거 저번에 잠깐 설명했어요. 첫 번째, 생명의 연속성 유지. 무슨 뜻이냐?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와 같게 유지되려면 엄마 아빠가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줘야 된다. 그래야 엄마 아빠랑 이 아기가 염색체 수가 똑같아진다.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 증가. 요겁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밑에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갈게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면 되겠다. 바로 감소 1분열 중기에 여기까지는 그래. 이 부계 염색체라는 게 얘가 아빠한테서 받은 게 파란색, 얘가 엄마한테서 받은 게 빨간색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동 염색체가 아빠한테서 한 개, 엄마한테서 한 개, 아빠한테서 한 개, 엄마한테서 받았죠. 얘네가 이제 갈라질 때, 얘네가 쪼개질 때 첫 번째 경우는 파란색끼리 같이 갈 수가 있고 대문자끼리 같이, 소문자끼리 같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 아니면 대문자 한 개, 소문자 한 개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둘 중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찢어질 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얘는 대문자끼리만 모인 거, 얘는 소문자끼리만 모인 거, 혹은 얘는 대문자 한 개, 소문자 한 개, 얘는 소문자 한 개, 대문자 한 개, 이렇게 총 몇 가지의 가능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4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 하나에서 생식세포가 4가지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보면 2에는 4일 때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다? 4가지. 그러면 사람으로 해볼까? 사람은 2에는 몇이에요? 46이에요. 23쌍이 있어요.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46까지. 아니죠. 1번에서 두 가지. 1번 염색체 갈라지는 거 두 가지. 2번 염색체 두 가지. 3번 두 가지. 쭉 해서 다 곱하는 거죠. 2에 23가지. 얘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절대 안 태어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 정도 만들었어. 그럼 엄마도 이걸 만들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자손의 유전자 가지수는 2에 46가지. 그래서 내가 태어난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이런 애들이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2에 46분의 1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식으로 하면 얘는 몇이라 할까? X라고 치면 이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에 2분의 X가지. 그리고 자손의 종류는 2에 X가지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일반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2에 23가지. 부모의 조합으로 수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의 염색체 수 조합은 2에 46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네. 밑에 다람쥐 풀자. 정답. 간기, S기 같은 둘 염색분체 절반사 쌍둥염색체 염색분체. 1번 지원기, S기, G2기. 다음 니은, 다음 리을, 느르. 네. 2번은 채생, 채. 뭐 둘 다 하나만 하는 거 아니지? 한 거 아니지? 또 문제 안 보고. 둘 다도 있습니다. 3번은 나, 다, 나. 참고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이게 감1 중입니다. 서로 다르게 배워야 되는 거 아까 봤어요? 얘네들이 입가염색체 만들 때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줄 서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애들이 나와요. 감수 1분의 중기고요. 4번은 16가지입니다. 얘는 8이면 4쌍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 2번에 5번. 유전자 구성이 다양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감수분열. 체세포는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체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원본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네. 됐나요? 질문 없어? 그럼 여기서